자, 일단 화면을 이쪽으로 옮겨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목차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왜 자꾸 장세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고 있는지, 반신반의하고 있는지, 도저히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드릴 거예요. 두려움을 제가 용기로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도 얘기해드렸죠. 오늘의 강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점검하셔서 좀 불안감을 좀 이제 용기로 좀 바꿔낼 수 있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 또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증시에 새로운 바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대형 대박 이벤트들이 줄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 주에 초대형 일정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구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강의보다 오늘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주식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일변할 수 있는 그런 변곡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하는 한 변곡의 시그널이 들려오는 대로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강의 준비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시장이 전환한다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장세는 떨어지는 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전환된다는 뜻은 뭡니까? 이제는 그죠? 횡보 내지 상승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시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로 가는 이 대장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약간 소개해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상승장이 나올 경우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대장주를 선별하는 요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방송은 꼭 1시간 동안 끝까지 하시길 바라도 하겠고요. 종목 상담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향후 변화되는 장에서, 향후 전환될 장세에서 크게 갈 수 있을 종목인지 아닌지를 제가 가장 많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하면은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물타기, 추가 매수 하셔서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그런 종목이 아니다 하게 되면 아쉽지만 적당한 상승 범위에서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갈라드릴 거니까, 구분 지어드릴 거니까 종목 상담 지금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 점검인데 이건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점검, 코스닥 내 개인 투자 비율이 급감했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과거 비슷한 수치가 기록되었을 때 코스닥 시장 상황을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화면 전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봤던 기사 내용인데 보도록 할게요.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제 말씀해 드렸습니다. 검은 10월, 굉장히 이제 급락장이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순간 여기서 설마 더 빠지겠나 싶었었는데 그대로 수직 낙하. 깜짝 놀라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박살.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경험했었던 투자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굉장히 혐오, 주식시장을 굉장히 혐오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이 이탈하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참여율이 현재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 수치가 1999년 3월 달에 기록했었던 77.7%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IMF가 발생된 직후에 있었던 이벤트예요. 기억하시죠? 조금 있으면 뭐 영화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부도의 날. 국가가 부도를 냈다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악재가 있었던 그 수준에 준하는 수준까지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를 알 수 있으면 미래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저 상황 99년 3월이 되었을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최저치로 기록되었을 당시에 코스닥 장세는 어떻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준비한 화면이 바로 다음 화면입니다. 봐보세요. 자, 코스닥 내에
1999년 3월이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가장 적은 숫자의 개인 투자분들이 참여했던 시장.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주체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큰 손이라 불리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입을 했었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가 바로 저기 동그라미 쳐드린 자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코스닥의 월봉상 화면이고요. 1999년 3월 당시의 구간이에요. 개인 투자의 비율이 7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바로 그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이래로 코스닥 지수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상승률을 보게 되면 지수가 317%가량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수가 300%가 올라갔다는 뜻은 그죠, 어지간한 종목은 3배가 올라갔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비율이 저 때와 굉장히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주체들이 많은 비중으로 코스닥에 참여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과거에 저랬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폭락이 진행된 이후에 바로 그 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유사한 상승 시세가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변화의 시기만 잘 지나가게 되면은 긴 터널의 끝만 잘 지나가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주식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남아 계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다음 주가 되게 되면은 좀 더 명확하게 들려올 걸로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될 주요 일정들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TV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지금 벌써 4년째 만나고 있는데 4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 경제 상황을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 일정들이 다음 주에 대거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초대형 일정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1월 4주차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초대형 빅 이벤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 있어서 계좌를 급변시킬 수 있는 그런 초대형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나가야 되거든요. 병곡의 구간대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 바로 다음 주에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좀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이 하락했었던 이유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기억하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우리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에 맞는 진단을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진단을 해야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주식시장이라도 다르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락했었던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진단을 한 다음에 향후 그러면 언제 풀릴 것이냐? 언제 개선될 것이냐? 이거를 파악해야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의 하락 장세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일반적인 눌림 장세, 하락 장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장세를 보냐면은 그냥 차트상 흐름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서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갭으로 뛰어서 갔으니까 뭐 상승이고 갭으로 하락했으니까 뭐 하락이고 혹은 뭐 추세선을 이탈했으니까 하락이고 추세를 뚫으면 급등이고 지금 장세가 과연 그런 추세에 맞춰서 가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추세선 지지선 믿고서 베팅하셨다가 여기가 저점이겠지. 저점은 웬거? 지하 1층 나오고 지하 2층 나오고 그죠? 여기서 끝일 것이다. 추세상 전고점 받고 있는 상태이다. 안 맞죠. 다 떨어집니다. 왜? 분석이 잘못됐으니까.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해결 방법에 솔루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빠진 이유.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정이 있다면은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일정들이 다음 주에 대거 포진돼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1월 25일입니다. 11월 25일 다음 주이죠. 자, 다음 주에 그 EU는 이제 유럽 연합입니다. 유럽 연합의 그 정상들이 회의를 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이 뭐냐면은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이 유로존을 공식적으로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진행되는 건데 정상들이 만나서 여기 합의점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별을 할 때 합의를 해서 이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탈했다 하게 돼서 굉장히 악재다. 절대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영국의 유로존 이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게 되고 유럽 시장의 대형 불확실성이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런 악재적인 요소 하나가 뚝 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상방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마다 붙잡고 있었던 그 부분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가서 해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11월 25일 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의 견해로 봤었을 때는 합의점에 도출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여기 빨간색 글씨에 써져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그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메이 총리가 영국과 EU 브렉시트 합의문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초안문을 확인을 하고 지지를 하겠다는 반언을 최근에 해 줬고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정치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숙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뜻에 따라라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총리로서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공조로 보았을 때 11월 25일 날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유럽 시장에서 하나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나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11월 30일이라는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11월 30일, 11월 30일, 11월 30일.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6일이 변곡점이다? 아니다. 11월 6일서부터 오히려 11월 30일까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11월 30일 일정만 잘 지나간다 하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일정이 11월 30일입니다. 왜? 이거죠. G20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세계 정상의 2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로 한 날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장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미중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미국과 중국의 그 실무진들이 무역 관련된 실무진들이 지금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고 G20 회담이 지금 현재 개최될 곳으로 되어 있는 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중의 실무진들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이고 현재 진행을 ING형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뭔가 미중 간의 합의점을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주요 일정이 돼요. 그게 11월 30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의 장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대거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다음 화면에 나와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나라의 통화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환율. 이 환율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주요 통화 정책. 이게 11월 30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11월 30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지 안 할지를 11월 30일 날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금리 인상이 전망이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은 이래로 지금 1년 동안 금리 인상이 없거든요. 계속 동결 해온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더 이상 동결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예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 나가고 있거든요.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2월 달 코스닥 지수가 꺾일 이래로 하락 추세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의 자본 이탈이 심각하고 우리 증시에 2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적인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라는 발언을 최근 한국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금리 인상이 한 0.25%포인트, 25bp 인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흥국 마켓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도 지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벌써 8%의 금리 상황을 기준금리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장에 8%대 그렇죠? 기준금리를 갖고 있는 멕시코입니다. 그죠? 살벌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11월 17일경으로 알고 있어요. 깜짝 금리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깜짝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할게요 한 다음에 올린 게 아니라 느닷없이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확 올려버렸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신흥국은 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뒤처지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깜짝 금리 인상이 진행되었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올해만 5번째입니다. 올해만 5번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번에 한국의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을 진행할 걸로 전망이 돼요. 그러면은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어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호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서도 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그 회의의 초안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 FOMC에서 의사록을 발표를 하는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2018년도 11월 30일에 일정이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오고 있냐면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증시의 충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요거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다는 부분들을 트럼프의 입으로 진행하였고 연준의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시의 충격 위험을 경계하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지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을 뒤로 밀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은 금리가 올라가고 그렇죠? 미국은 금리 인상을 뒤로 밀어버리고 해버리게 되면은 신흥국의 통화가 강세, 달러, 약세, 환율이 전환되죠. 자, 이러면은 증시는 상방. 자, 이런 내용이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다 지나게 되면은 대망의 빅 이벤트가 또 발생을 해요. 12월 1일 드디어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자리로 만나는 날이죠. 바로 이 화면입니다. 자, 미중 정상 참모진들을 회동해서 만찬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날짜가 12월 1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전에 있었던 유럽 상황 정리되고 아까 전에 있었던 그리고 미국의 금리 상황 그리고 한국의 금리 상황 이런 것들 정리된 다음에 만찬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미 시나리오는 다 짜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저때 뭔가 전 세계가 서프라이즈하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협상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많은 주류 언론사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신흥국에서 나오는 시그널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시그널들 이런 것들 종합을 해봤을 때 이 12월 1일의 이벤트는 결코 가벼운 이벤트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미중 간의 무역전쟁 협상안이 도출이 진행이 될 전망인데 여기서 도출안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게 된다 하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죠. 중국의 위안화가 평가절상이 될 것이고 미국의 달러가 평가절하가 될 것이다.
과거 1985년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협의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신흥국 쪽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이 진행되는 거고 우리 장세는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게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 신흥국 시장을 사겠다고 돈을 이렇게 끌어안고서 골든 러시를 하게 될 건데 장이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증시 하락의 원인이 하나 해소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장이 빠진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0명 중에 10명이 모두 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이벤트가 해소안으로 결정된다. 하게 되면은 증시 악재 끝. 악재 해소면 뭡니까? 상방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상승 전환 국면이 나오게 돼요.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가 하나씩 지나게 되면서 우리 증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다가 새로운 장세가 찾아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수익을 보면서 이제 편안하게 올라가는 장을 보겠지만 준비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한번 빵 증시가 튀게 되면은 이게 그냥 일시적인 상승인지 연속적인 상승인지를 몰라서 지켜보고 있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 계속 지켜보다가 한참 뒤에서나 그렇죠 매수를 하겠죠. 예, 그러면 이미 증세는 한번 갔다가 또 꺾이기 때문에 고점 매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장세가 전환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지금서부터 단계별로 올라가는 장세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게 되면은 멍하니 있다가 상승이 일순간에 순식간에 되어버린 장세 다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장세 파악이 됐고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이 세워졌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종목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안내는 이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장세가 전환된다 하게 되면 우리 증시에 새로운 국면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거에 주도 성향이 있었던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장입니다. 새로운 장에 맞는 새로운 장세, 새로운 종목군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장주라고 부르죠.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주도주, 대장주, 그러니까 탄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장세에 맞는 새로운 주도주, 그죠? 자, 그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의 이제 요건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적합한 종목과 부적합한 종목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신규로 종목을 드릴게요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응 뜨뜻미지근해요, 요새.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걱정되지 새로운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4월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하락하는 장세를 경험했기 때문에 손실폭이 큰 종목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지 주식을 그만두던가 말던가 할 텐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주식시장에 잔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종목이 이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장세 즐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게 되면은 약 반등 시에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새로운 장세에 맞는 뉴 종목으로 가줘야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거 강의 끝나고 바로 또 종목 상담 하거든요.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 적합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좀 구별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상담 계속 문의 주시면서 방송 시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례는 이겁니다.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저는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종목이 제약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요새. 그렇죠? 확실히 장이 서면은 제약주가 가장 빨딱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약주하면 가장 머릿속에 빵 지나가는 거 셀트리온, 신라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거래가 안 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떠올린단 말이죠. 해서 시장이 개선되고 제약주가 상승하면은 셀트리온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향후 새로운 장세에서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건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그럴 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음영 처리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이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자리예요.
여기는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겠지만 주가가 무려 4배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라는 신약이 개발된다는 기대감으로 3만 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12만 원대까지 상승했어요. 주가 4배 상승기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조그맣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때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던 시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최근에 2017년도 연말서부터 올해 연초까지 한번 쫙 또 올라가줬죠. 이때도 주가가 4배 뛰었습니다. 10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거의 39만 원대까지 4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어요. 4배 상승기가 저기서 투록시마와 허즈마 성공 기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4배가 떴다가 4배가 또 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승을 엄청 해줬죠. 자, 근데 상승을 엄청 해줬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종목이 4배가 상승이 된 다음에 셀트리온은 1년 8개월의 공백을 가졌어요. 대세적인 상승 이후에 수렴의 과정을 1년 8개월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4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고점을 찍었던 자리 이후로 한 번 더 올라가려면 마찬가지로 좀 공백기가 필요한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램시마 성공 4배, 투록시마 허즈마 성공으로 4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한 번 더 올라가려면은 4배 상승이 또 나오려면은 뭔가 그쵸? 저 램시마, 허즈마, 투록시마를 이어받는 뭔가 이제 4차, 5차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재료가 현재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부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시세를 일으키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었고 우리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새로운 장세에 맞는 종목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일진머트리얼스. 일진머트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전기차 하면 머릿속에 또 빡 지나가는 종목입니다. 전기차 시장 물론 유망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일진머트리얼스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 역시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봐보세요. 자, 이 종목도 이게 월봉상 화면인데 월봉상 보게 되면은 한번 1차적으로 크게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에 본격 진출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 8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상승이 최근 2018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역시 그래서 믿을 건 전기차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저 시점에 웬만한 종목들은 박살이 났거든요. 하지만 전기차는 끌어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는 장세 무관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2차 상승이 나왔을 당시엔 기관계 러브콜을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딱히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한 기관 투자자들이 전기차 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장세를 끌어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억지로 올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방향이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추이가 이렇게 꺾였어요. 특히 오늘 일진머트에서 오늘 장중에 10% 급락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의 추세도 한 차례 급등, 쉬었다가 두 차례 급등 하고서 겨우 3달도 채 지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주가의 추이가 지금 그렇게 좋은 구간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노란색 음영 쳐드렸던 자리 팩사백이라는 그렇죠. 신약에 대한 성공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구간인데 주가가 무려 15배가 올라갔습니다. 15배. 신규 상장하기 전서부터 팩사백 이슈로 신라젠은 상당히 유명세를 탔었던 종목이에요. 비상장 시절서부터. 그리고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팩사백 성공 기대로 주가를 무려 15배까지 상승 견인시켜놨습니다. 전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이 신라젠이 갖고 있는 이 팩사백에 대한 재료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고도 남은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기대감으로 올라가줬으면은 그리고 15배 상승세를 만들어놨으면은 그죠 가줄 만큼 가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재료가 반영이 되고 지금 전진적으로 추세가 하방적으로 꺾여 있는 월봉상, 주봉상 추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 노란색 음영의 이 첫 번째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다 진행된 다음에 이 뒷땅에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손실을 나기가 굉장히 쉽고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종목으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다 부적합한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종목이 그렇게 유명한 종목들이 아닙니다. 딱 들으면 아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실례로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그 당뇨병 신약 개발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펩트론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이 당뇨병 신약 개발에 대한 상승 재료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기 힘든 구간대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A, B, C, D 외우는 것처럼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현재 시점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그 습관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가져 있는 자리에서 좋은 종목이니까 사야지 하시면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좋아지게 되면 이미 고점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실천 옮기지 못하고 밑에 있는 종목은 나쁜 종목, 위에 있는 종목은 좋은 종목 생각해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승을 크게 하는 종목들,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는 종목들은 저런 자리에서부터 스타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과거 첫 번째 상승세가 진행되기 이전에 발생됐었던 그 초입의 구간대, 거기서 한번 충분히 상승해줬어야 되는데 하필 장이 좋지 않아서 2월 달서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현재 옛날에 그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자리이죠. 저점에서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대이고 이런 종목들은 향후 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성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 속에서 옥석이 나오는 거예요. 제2의 셀트리온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소개를 해드리고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바로 이제 초록뱀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45%가 상승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이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냐?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소개해드렸냐? 아닙니다. 아무도 이런 종목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바로 저때 동그라미 친 자리, 저기서 매수 의사를 표현해 드렸거든요. 그죠? 네. 올라가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주질 못했어요. 근데 이게 11월 달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버렸죠. 자, 그래서 매수를 진행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해드렸고 일주일간 45%가 상승해서 최종 48.5%의 주가 상승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직접 만났던 종목이에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점, 저가 매수, 그리고 미래의 시점에서 올라갈 종목을 찾으시면서 매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상승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을 최근에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이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은, 자, 한미약품서부터 이렇게 쭉,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어제자 기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하나씩 더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리스트를 계속 쌓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볼 수 있을 종목이 되실 거고 향후 장세에서 유명한 종목, 이미 작년에 이미 유명해진 종목, 이게 아니라 미래에 좋아질 종목, 그죠? 현재 시점에서 좋은 종목이 아니라 미래에 좋아질 종목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드릴 거냐면은 이 내용이 지금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지금 오픈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거기 접속해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에 추가적으로 리스트된 부분들까지 업데이트된 부분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 방법 들으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이따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장세가 변화하려고 하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저런 종목들 대응하는 방법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